오늘은 여러분들과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이었나요?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그 지난 시간이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함수 극한의 성질이라는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다 요거야. 현정아 기억나? 함수 극한의 성질? 실수. 네. 합차고목 실수배는 네 맘대로 해도 되니까 알아서 하렴 이었었죠. 근데 이렇게만 외우시면 안 된다 라고 주의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뭐였어? 유진? 네? 어? 수렴. 수렴할 때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때는 합차, 곱목, 실수배 네 맘대로 하셔도 그 값이 수렴하고 그 수렴하는 값들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네 맘대로 해도 돼. 언제? 수렴할 땐. 그래서 5가지 합차, 곱목, 실수배를 얘기했었죠. 맞아요? 합차, 곱목, 실수배? 합차, 곱목, 실수배?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나누기. 나누면 몫이 나와. 아직도 영상 안. 함수 극한의 성질에서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5가지. 합차, 곱목, 실수배. 이거를 좀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밋밋하게 얘기하면은 아무 임팩트가 없다고. 합차, 곱목, 실수배.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오케이? 종범이도 집에 가서 누나한테 얘기해봐. 누나, 합차, 곱목, 실수배. 배웠군,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지. 누나 집에 있죠? 잘 있고요. 안부 전해주시고. 없어. 자,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 씨. 자, 결론. 연속인 함수에서도 히드라야. 씨. 자, 연속인 함수에서도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다시, 연속인 함수도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 두 함수가 연속이잖아? 연속이잖아? 그러면 합차, 곱목, 실수배도 연속이야. 끝. 됐어요? 두 함수가 연속이잖아? 둘이 더하거나 빼도, 곱해도, 나눠도, 실수배 해도 연속이라고. 대신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또 있죠. 어디에서? 몫에서. 나누기에서. 분모 0 되면 돼, 안 돼? 안 돼. 끝. 여기에 하나 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 함수는 모두 연속입니다. 실수 전체 범위에서 연속이에요. 1차, 2차, 3차, 4차, 5차 몇 차인데요? 라고 말하셨으면 다 연속이야. 오케이? 그래서 연속인 함수의 성질 합차, 곱목, 실수배 모두 연속이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배우는 첫 번째 이야기. 근데 오늘 이야기가 3개 있음.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유형 20번 44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fx, gx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옳은 것만 골라보세요 라고 해서 첫 번째 봤습니다. 자, 두 fx, gx가 얘 fx랑 요 gx가 서로 연속이잖아. 그러면 둘이 합성한 것도 연속이래. 맞을까? 맞을까? 맞아요. 잠깐만, 우리 근데 합성한 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잖아. 합차, 곱목, 실수배에 대해서만 얘기했잖아. 그지 않아 방금? 그럼 합성한 건 어떻게 알아야 될까? 방금 했던 거야. 오답 정리하면서. 오답 정리하면서 했던 내용을 다시 얘기해야 돼. 그럼 봐봐. 우리가 이 합성한 애가 연속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f, g, x 오른쪽 우극한과 x가 a의 왼쪽에서 올 때 g, x 좌극한과 f에다가 g, a를 대입한 함수값이 같은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항상. 됐음? 방금 성질에 의해서 합차, 곱목, 실수배는 연속이에요. 끝난 거야. 근데 합성은 얘기 안 했단 말이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난 시간에 한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어차피 F하고 G가 연속이라며. 그럼 X가 A의 오른쪽에서 올 때 그때 이 GX의 극한값은 GA랑 가까워지겠지.
맞나요? 맞나요? 근데 우리가 방향성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거야. 그렇지 않아? 그럼 위쪽에서 올 수도 있고 아래쪽에서 올 수도 있어. 맞아? 그럼 위쪽에서 오든 아래쪽에서 오든 얘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gx를 내가 t라고 치환하면 t가 ga의 위쪽 혹은 아래쪽에서 와요 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얘를 다시 원래 있던 함수에다 치환한 걸 대입하면 리미트 t가 ga랑 가까워지는데 오른쪽에서 오든 왼쪽에서 오든 상관없이 f에다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어차피 f 자체가 연속이라며. 그럼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결과가 다른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그냥 뭔데? f에다가 ga를 대입한 값인 거야. 그렇지 않겠어? 그럼 오른쪽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 왼쪽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 함수를 대입한 값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럼 해서 여기서 하나 더 늘어나네. 연속인 두 함수를 합성했다? 연속이야. 이건 성질에서 다루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왔었나요? 영상 봤나요? 그래서 기억 맞네요. 자, 요거 지울게요. 지움.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자, 봐보세요. fx랑 fx, gx를 곱한 이 두 개의 함수가 연속이면 gx도 연속일까요? 네. 네. 왜? 앞에서 둘이 연속이잖아. 자, fx랑 fg를 곱한 게 연속이잖아. 그럼 자, 봐봐. f랑 g를 곱한 애 연속이지. 그 다음에 f도 연속이지. 서로 나누면 뿅뿅 gx 나오는 거 아니냐? 그지 않아? 연속하는 두 함수는 합차, 곱목, 실수배 다 연속이라며. 그럼 나눴어도 뭐야? 연속인 거잖아. 그지 않아? 아니에요.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요. 틀렸지. 여기까진 맞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뒤에 이게 있어야죠. fx가 0이 아니야. 왜? 0으로 나누는 건 우리가 제외하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래서 fx가 0이 아니면 연속인 게 맞아. 근데 fx 0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럼 뭐야?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해 하고 막 정리할 거 아니야. 그지? 얘가 함수가 극한값이 같다는 보장이 있음? 그건 나도 모르겠음. 됐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돼요? 잘 들으세요. 아까 네가 물어보는 거 비슷한 문제죠? 그러니까 함수 극한의 성질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와. 그 다음 세 번째. fx랑 fx 플러스 gx 더한 게 연속이면 gx도 연속일까? 이거 맞아요. 맞은 이유는 이거죠. fx 더하기 gx 얘가 연속이지. 네. 이거 연속인 함수고 fx 자체도 연속이었잖아. 네. 그럼 연속인 둘을 빼도 연속이라며. 네. 둘이 빼면 뭔데? gx. 그럼 gx도 연속 맞네요. 됐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거를 막 예시를 들면서 야 이런 경우엔 안 되잖아 봐봐라 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좀 하수. 여러분 답지 보시면 써 있을 겁니다. 발레를 들어서 야 이런 경우엔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경우만 있겠냐? 이 경우만 있겠냐고.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합차, 곱목, 실수배 연속이면 연속이야. 그게 아니면 나도 몰라. 주의하셔야 되는 건 분모가 0일 땐 제외해. 딱 여기까지야. 이거를 문제에서 계속 써먹습니다. 자, 기회가 되시면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 그럼 넘어가서 42페이지. 자, 오늘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최대, 최소 정리.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냥 딱 이런 게 있어 하고 정리해 놓은 거야. 아시겠음?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야 뭐 지금 생각할 때 이렇게 되더라 하고 정리해 놓은 거야. 마찬가지 최소와 최대를 그냥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무슨 정리해 놓은 거냐면 별거 없어요. 일단 텍스트를 좀 먼저 써줄게. 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반드시 이 구간 안에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최대치수 정리야. 어떤 닫힌 구간 안에 연속인 함수가 딱 있으면 얘는 반드시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고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 이게 또 말로 쓰면 되게 어려운데 이걸 그림으로 바꿔서 말하면 또 어렵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한창 꿈 많던 그 시절. 공부 열심히 해서 카이스트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 하던 그 시절.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 가야지 막 아우 성균관대 이런 데 누가 가? 똥통학교 했던 그 시절. 아직 뭣도 모르던 그 시절. 그때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우면서 이런 걸 했을 거라고. 야, y는 fx제곱이라는 2차 함수 그려봐. 좌표 평면에 아래로 볼록해서 뿅 뿅 이렇게 그렸겠죠? 그래 놓고서 물어봤습니다. 야, 이 함수 최소값 누구니? x가 0. 최소값 몇이니? 0. 최대값 몇이니? 없어요. 그지? 왜 없어요? 이 구간이 실수 전체 범위니까 계속 뻗어나가고 올라가거든. 그래서 최대값을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얘기했지. 야,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말해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x가 1일 때 여기, 여기서부터 x가 2일 때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딱 빨간 선. 야, 여기만 보면서 최대 최소를 말해줘. 이렇게 바꿨다고. 그럼 최소값 몇이야? 1. 최대값은 4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 이게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을 거야. 이 얘기예요. 연속인 함수가 있을 때 얘를 딱 잘라 놓을게. 그래서 내가 x는 a일 때부터 x가 a일 때부터 x가 b일 때까지를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그래프를 막 그려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봤어. 연속인 함수니까 당연히 끊어지지 않게 다음과 같이 그려봤어. 그래놓고서 물어보는 거지. 야, A부터 B까지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다음 그림과 같이 있으면 여기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있겠니? 하고 물어본 거야. 최대값은 누굴까? 가장 높은 얘를 말하면 되겠죠? 이게 최대값. 최소값은 누구겠어? 제일 밑에 있는 얘가 최소값. 얘인가? 얘가 최소값인가? 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라는 거라고.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왜 하필 닫힌 구간이어야 하는가? 왜 등호가 포함돼야 하는가? 그럼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라면 어떻게 될까? 중학교 때 했던 문제로 다시 갑니다. 야,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최대값 말해줘. 그럼 2 넣었을 때 값은 빼야 되지. 그럼 4를 빼고 뭐라고 말할 건데? 4랑 가까우네요 이렇게 얘기하나? 아니라고. 값을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최소값 누구니? 1 넣었을 때 1 나오는 게 최소인데 1을 못 넣잖아. 그럼 1과 가까운 애를 넣었을 때 라고 말할까? 아니라고. 왜? 값이니까 함수 값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항상 닫힌 구간으로 있을 때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여러분들께 x는 a부터 b까지 함수 그래프를 그렸는데 열린 구간으로 표현돼도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갖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럼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이야.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값이잖아. 열린 구간에서도 갖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으므로 우리가 말하는 정리해서의 표현은 닫힌 구간이라면 무조건 그 구간 안에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됐어요? 이건 무조건 맞으니까. 그래서 얘를 참인 명제로 보고 그 다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가 되는데 어떤 문제냐? 별거 없어요. 45페이지 유형 21번 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구하세요 라는 문제야.
사실 이 문제는 중학교 문제라고. 아 미안, 고등학교 1학년 문제라고. 몇 차 함수예요? 2차. 아래로 볼록입니다. 됐잖아. 이때 꼭지점의 x좌표는 누구였다? 1이었다. 근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파란 부분의 그래프만 바라보면서 가장 높은 애와 낮은 애를 찾으라는 거죠. 최대값 누구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2차 함수면은 x 꼭지점의 x좌표 x는 1을 축으로 갖는 좌우 대칭인 포물선입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2칸밖에 안 갔고 여기는 3칸이나 갔으니까 왼쪽이 더 많이 올라갔겠네 라는 거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시면 4 플러스 4 플러스 4니까 12가 최대값. 그리고 뭐야 한자 왜 이래? 최대값. 그 다음 1을 넣었을 때 그게 가장 밑에 있으니까 최소값 1는값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최소값. 됐죠? 이렇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2에서부터 4까지 이거 최대 최소가 각각 있을까요?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 분수함수죠. 점근선의 x좌표는 몇이다? 1. 맞아요? 그 다음 얘는 어떻게 그려져? 1하고 3, 4분면에 그려진 형태였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x분의 3을 이동한 거니까. 그 다음 x가 2일 때부터, 그럼 x가 2일 때 여기 있겠네. 4일 때까지 여기까지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네가 한번 찾아봐라 인 거네요. 그럼 제일 높을 때는 x에 2 넣었을 때 값이라고 하면 되겠고, 최대값은 3. 최소값은 4 넣었을 때라고 하면 되겠네요. 최소값은 1. 끝? 됐나요? 이게 하위값 최대 최소 정리라는 표현.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 두 개 나왔는데 수고하면 돼. 아 이게 또 원호 얘기를 또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원호 얘기는 되게 중요하지.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사잇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는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사잇값 정리라는 거임. 일단은 이거를 생활 속에 있는 예시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학원 건물이 4층이잖아. 네. 고마워요, 리액션. 땡큐. 내가 1시에 3층에 있다가 1시에 3층에 있었어. 그러다가 한 5시쯤에 내가 어디에 있나 봤더니 1층에 있었대. 그러면 나는 1시부터 5시 사이에 적어도 한 번은 2층을 지나가지 않았겠냐? 그럼요. 맞나요? 엘리베이터 타고 2층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내가 순간이동을 해서 3층에 있다가 2층을 거치지 않고 1층으로 바로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물론 그런 일이 현실이 된다면 정말 놀랍겠죠. 맞나요? 맞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움직이는 게 연속적이니까, 내가 갑자기 끊어져서 1층에 있다 3층으로 막 순간이동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할 거야. 대전 특산물인가 봐. 요즘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하던데. 아, 니오진 데스까? 네? 요즘 일본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자는 재윤이랑 동민이 가요. 누구? 재윤이랑 동민이. 요 얘기가 사이값 정리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해.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 연속이어야 돼.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함수에다 a 넣었을 때 값이랑 이 함수에다 b를 넣었을 때 값, 구간의 양 끝값이죠. 얘를 넣었을 때 같지 않아. 같지 않을 때, 그때 FA와 FB 사이에 있는 의미의 값을 K라고 한다면 어떤 수를 넣었을 때 K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C값이 적어도 하나 있겠네요 라는 게 사이값 정리야. 그러니까 이걸 함수로 바꿔서 말하면 조금 복잡해. 물론 여기서 C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시 말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시부터 5시까지 계속 학원에 있었는데 1시에는 3층에 있었고 5시에는 1층에 있었던 거야. 3층과 1층 사이에 있는 임의의 한 2층 정도로 한번 볼게요. 이때 내가 2층이 되는 순간이 1시부터 5시 사이에 적어도 한 번은 있을 거라고. 그 값이 존재할 거라고. 그게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오케이? 납득? 납득? 납득하면 머리로 하트? 왜 애를 때려? 네가 하면 되지. 자, 머리로 하트? 하트? 수치스러워? 우리 이 정도 애정 표현 못해? 안 돼. 그거 원어 전문이란 말이야. 원어 오늘 기분 안 좋다고. 자, 머리로 하트? 사상검증 한번 해봐야겠네. 자,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바로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얘를 응용해. 이걸 어떻게 응용하냐면 이렇게 응용해요. 그냥 숫자를 써서 바로 예를 들어줄게. 닫힌 구간 3에서 뭐 7까지 연속인 어떤 함수가 있어요. 연속인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F라는 함수에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여기에 7을 넣었을 때 함수값을 딱 곱했는데 0보다 작아. 얘가 의미하는 건 뭐지? F3과 F7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그 말은 이 함수 fx를 0 만드는 x값이 닫힌 구간 안에서 열린 구간으로 바꿀게요. 이 열린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끝. 이 얘기인 거야.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야. 근데 또 문제는 이 응용을 또 응용해. 응용을 또 응용합니다. 그래서 응용을 응용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 그럼 여기서 문제. 아니 3하고 7 사이에 0 만드는 놈이 하나 있다고? 아 이거 함수 0 만드는 거 우리 인수분해에서 구하면 되잖아. 그럼 이건 언제 쓸까? 인수분해가 용이하지 않을 때, 그때 쓰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지 보여지는지를 교재 46페이지에 있는 유형 문제를 보면서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23번 보겠습니다. 자,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1 넣으면 마3 나오고 2 넣으면 마1 나오고 3 넣으면 2 나오고 4 넣으면 마이너스 9가 나오나 봐. 잠깐만, 이거 내 함수 그래프 내가 어떻게 생겼나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그려봐야지. 보세요, 이거 그릴 수 있습니다.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자, 1 넣으면 마3, 2 넣으면 마1, 뭐 3 넣으면 2, 4 넣으면 마9. 마구. 됐죠? 이렇게 그려지나 봐. 근데 얘가 연속이라며. 그럼 중간에 어떤 과정을 막 거쳤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거나 이 점들이 막 연결이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뭐 이렇게 갔다가 막 조를 막 이렇게 막 촐싹맞게 막 이따위로 막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됐음? 그럼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일단 그려질 건데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 그래프가 아니라 어떤 그래프였어요? fx 플러스 2x죠? 맞아요? 얘가 1에서 4까지의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를 한번 보자 이 말인 거야. 그럼 첫 번째, 내가 지금부터 이 fx 플러스 2x라는 식을 hx로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자, 요 h 함수에다 1을 대입하면 f1 플러스 2를 의미하는 거고요. f1은 문제에서 마3이라고 하였으니 얘는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값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기 x에다 2를 대입해주면 f2에다가 4를 더하라는 뜻이고 f2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3이 되겠네요. 그 다음 요 h라는 값에다 3을 대입해주면 자, 3 대입하면 이거 f3 플러스 6이 되겠죠. 2에다 6 더하면 8이라고 할 수 있고요. h4라고 하면 f에다 4를 대입한 다음 8을 더한 값 마이너스 9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연이어서 내가 잘은 모르겠으나 hx 그래프는 그릴 수 있다 이거야. 왜? h에다 1을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2를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 3이며 3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은 8이 될 거고 4를 대입했더니 또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라는 거거든. 그럼 내가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fx가 연속이라고 하였고 또 2x는 1차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겠죠. 연속 2를 더했으면 연속이니 얘네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내가 그려보면 잘은 모르겠으나 요렇게 연결되는 형태의 그림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일단 무조건 1하고 2 사이에서는 0을 한번 지날 거고 그 다음 3하고 4 사이에서도 분명히 0을 한번 지날 겁니다. 그럼 적어도 최소한 몇 개? 2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적어도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본 그 이유는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 2까지는 똑같이 왔다가 여기서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최소한 2개고 더 많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한 게 다음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린 항상 어떤 걸 물어보냐? 적어도 몇 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각 점을 연결한 다음 최소한 0을 몇 번 지나는지만 여러분들이 카운트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여기 있는 값을 이야기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됐지? 자, 봅니다. 자, 구간이 딱 나와 있습니다. 0에서 4까지의 구간을 갖고 있는 함수 fx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0에서 3까지 그리고 3에서 4까지는 각 구간에 맞게 다음과 같은 함수식을 쫓아간다고 정의되어 있어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분이죠. fx랑 x 더하기 4 fx 더하기 4랑 fx가 같대요. 얘를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조건 첫 번째, fx는 무슨 함수다? 주기함수. 주기가 몇이다? 4다. 근데 문제에서 0에서 4까지 딱 줬잖아. 자, 요 구간 보면서 해석해 주셔야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라는 얘기죠. 맞나요? 요 구간에서 그럼 주기 하나를 줬네요. 이 주기 하나를 줬는데 주기가 4인 함수고 얘가 함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계속 이어져 있대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0에서 3까지, 3에서 4까지. 자, 0에서 3까지는 2차니까 당연히 연속이고 3에서 4까지는 1차니까 당연히 연속이겠지. 그럼 x가 3일 때도 연속인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음? 해서 첫 번째, x가 3일 때 연속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x가 3일 때도 당연히 연속이어야 하니 x가
3의 오른쪽에서 왔을 때의 우극한 값과 x가 3의 왼쪽에서 왔을 때의 좌극한 값, 그리고 x에 3을 대입한 함수값이 전부 다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 왜 확인하는 거예요? 연속이니까요. 그 연속인 걸 이미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근데 3을 기준으로 그래프식이 다르잖아. 그럼 끊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3에서 붙어 있어야만 연속인 거죠. 그러니까 3보다 작을 때도 연속, 클 때도 연속인데 3일 때는. 됐어요? 두 개 그래프를 갖고 와서 붙인 거기 때문에 이 붙여진 전면을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3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을 보겠습니다. 자, 3보다 클 때 식은 1차니까 이거 당연히 연속이잖아, 1차 자체는. 그럼 3에서의 우극한이요 라고 하면 3을 대입한 함수값 0이라고 말하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 3보다 작을 때는 2차네요. 그럼 3에서의 좌극한은 여기 x에다 누구 넣은 값? 3을 넣은 값 3a 플러스 b 빼기 9라고 말하시면 되겠고, 3을 넣어주세요는 당연히 밑에 있는 식이니까 0이겠네요. 이 세 개가 전부 다 같다 라는 겁니다. 해서 첫 번째 b는 9-a와 같다는 결론이 하나 나오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3a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함수가 정의된 영역을 좀 보셔야 되겠어요. 문제에서 0에서 4까지 한 주기만 줬잖아. 그러면 x가 0일 때부터 x가 4일 때까지 중간에 x가 3일 때가 있었는데 여기도 연결이 돼서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다라고 볼게요. 그럼 중요한 건 얘가 계속 4를 주기로 해서 반복되고 있으니 이 그래프가 오른쪽에서 또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음? 그럼 다음과 같은 그림처럼 그려지면 이건 x가 4일 때 불연속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으니까 이 두 개의 값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다는 그 말은 4를 넣었을 때 나오는 이 함수값과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이 함수값이 서로 같은 값을 갖는구나. 다시 말하면 구간의 양 끝값의 함수값이 같다. 그래서 x에 0을 넣었을 때 b 값이랑 x에 4를 넣었을 때 오른쪽에 넣어야 되죠? 3이 서로 같은 값이다. 자, 결론 b는 3이 되겠고요. a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 자리에 각각 2와 3을 대입한 다음 문제에서 제시한 fx식을 다시 써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x 빼기 3 얘가 0에서부터 3까지 이게 3에서부터 4까지. 자, 10대입한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죠. 주기가 4였으니까 얘는 누구랑 같아? 6이랑 같은 거죠. 얘는 누구랑 같아? 2랑 같은 거죠. 그럼 2는 위에 있는 식에다 넣어야 나오겠죠. 2를 대입해서 답은 3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교과서에서 나오는 중단원 혹은 대단원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기함수가 나오고 이 주기함수가 연속이야 라고 말하면 첫 번째, 계속 얘가 반복해서 붙여질 거니까 구간의 처음 값과 마지막 값이 같아야 되고요. 중간에 당연히 여기도 연결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해본 거였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2번. 자, 다항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x는 0이 되는 이 구간에서 0이 되는 값이 구간 마이너스에서 0에 적어도 몇 개, 뭔 소리야? 마이너스에서 0, 요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습니까? 0 만드는 애가 몇 개의 실근을 갖나요?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가조건을 보겠습니다. x가 0이랑 가까워져요 라는 이 말을 보시면서 분모가 0이 되네? 근데 어떻게 나왔더라? 분자도 0이라서. 첫 번째. 됐죠? 그 다음에 오늘 미분 개념을 배우신 분들은 얘를 쓱 보시면서 F'0이 1이구나.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지면 분모가 0이 되는데 어떻게 2가 나왔어? 아, 분자 f-1도 0이구나 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아는 다항함수 fx에 대한 정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0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어도 0 나온대. 그 말은 이 fx는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다? x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겠죠? 맞나요? 근데 얘가 2차인지 3차인지 4차인지 모르니까 뒤에는 또 다른 어떠한 함수식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요. 됐음? 얘가 상수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고 나도 그것까진 모르겠음. 여기까지 받아들임? 그래서 fx를 다음과 같이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나한테 물어본 거죠? 됐나?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0만 드는 값이 이 구간 안에 적어도 몇 개 있는지를 내가 한번 찾아주세요 라는 거였네. 자, 첫 번째, 아직 가하고는 안 끝난 거예요. fx를 다음과 같이 바꿨으면 얘를 가식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 플러스 1 hx 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인수분해 약분한 다음 0 때려 넣어주시면 h0은 몇이다? 문제에서 1이다 라고 했네요. 됐죠? 자, 두 번째, 마찬가지 fx를 나에다 때려 넣어주시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hx 인수분해 약분한 다음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h 마이너스 1이 2. 다시 말해서 h에다 마이너스 1 넣은 값은 마이너스 d입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음? 괜찮아? 그럼 여기서 문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 hx라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당연히 얘도 다항함수겠죠? 네. 그 다음 여기에다가 0을 넣으면 1이 나왔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 이 그래프는 내가 잘은 모르겠으나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음수 0 넣었을 때는 양수가 나와서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는 적어도 0 만드는 값이 하나는 존재했을 거예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우리가 f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죠? 뭐 이렇게 크게 그랬대? 응? 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었죠? 0 넣었을 때도 0 나왔죠? 맞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hx가 마이너스라고 0 사이에 적어도 한번 0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hx가 0 만드는 값이 요 둘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었다는 얘기겠지? 대충 요런데. 그럼 그래프가 최소한 요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더 많이 그려질 수도 있죠. 하지만 최소한 몇 개? 한 개는 0 만드는 값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돼?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끝.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